통장 잔고를 또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충분한 돈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걸로 노후가 가능할까?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욕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55세 박영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 쓰고 열심히 모았어요.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돈을 모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나중에 노후 준비해야지.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이제 영숙 씨 부부는 둘만 남았어요. 통장 잔고는 3억 5천만 원. 집값까지 합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영숙 씨, 이제 좀 쉬면서 살아. 충분히 모았잖아. 하지만 영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충분할까? 나는 아직 60세도 안 됐는데 30년을 더 살아야 해. 의료비도 들고 물가도 오르고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영숙 씨는 계속 일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주 5일 일했어요.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부업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놀러 다니자. 건강할 때 여행도 가고. 무슨 소리야, 돈 더 벌어야지.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어쩌려고. 영숙 씨의 하루는 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어제보다 얼마 늘었나? 마트에 가면 세일 품목만 샀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이 있어도 비싸면 참았어요. 이거 사면 몇천 원 나가잖아. 남편이 외식하자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돈을 낭비해? 딸이 전화해서 엄마, 우리 주말에 만날까? 하면 아니야, 엄마 일해야 해 라고 했어요. 엄마, 일 좀 그만하고 쉬세요. 내가 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영숙 씨는 쉬는 날에도 불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 안 하니까 10만 원 손해야.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100만 원이나 들어.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야. 영수가 우리 나이에 건강할 때 다녀야지. 나중에 아프면 못 가. 난 괜찮아. 나중에 가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사진을 보내오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돈 모아야 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느 날 영숙 씨는 노트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55세니까 85세까지 30년. 한 달에 200만 원 쓰면 연간 2,4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해. 계산을 해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지금 8억 있는데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부족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해.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같이 살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이 뭘 제안해도 영숙 씨는 돈 아까워라고 했으니까요. TV에서 노후 준비 특집 방송이 나오면 집중해서 봤습니다. 노후 준비 15억은 있어야 한다고? 방송을 보고 나면 더 불안했어요. 인터넷에서도 노후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 개인연금 필수, 노후 의료비 평균 1억. 기사를 읽을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뭐 하려고 돈 모으는 거야? 돈 모으느라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아. 영숙 씨는 화가 났어요. 나중에 늙어서 병원비 없으면 어쩌려고? 당신은 생각이 없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3억 6천만 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5억은 모아야 할 것 같은데 목표는 계속 멀어졌어요. 3억이 목표였는데 달성하니 5억이 목표가 됐고 5억을 모으면 또 10억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있어요.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전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됐어요. 몸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영숙 씨는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나이는 58세.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동료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돈 모으기만 하셨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가시고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이제 좀 쓰시라고 했는데 쓸 겨를도 없이 가셨네요.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절에 들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법당에 앉아 있는데 스님의 법문이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십니까? 1억? 10억? 100억?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하는 자가 부자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더 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 평생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면 정작 노후가 왔을 때 후회합니다. 왜 그때 좀 놀지 않았을까? 왜 그때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영숙 씨는 법당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일을 줄이기로 했어요. 주 5일 일하던 것을 주 3일로 줄였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겠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말 안 들어줘서 우리 이제 좀 놀면서 살자. 남편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정말? 그래, 우리 여행 가자. 둘째, 통장 잔고 확인을 그만뒀습니다. 매일 확인하던 습관을 끊었어요. 3억 있으면 충분해. 더 필요 없어. 셋째,
딸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냈어요. 딸아, 엄마랑 같이 영화 볼까? 엄마, 진짜요? 엄마가 영화 보자고 하시다니. 딸과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2만 원짜리 파스타를 먹는데 행복했어요. 이게 돈 아깝지 않네. 딸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더 소중해. 넷째,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100만 원이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바다를 보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도 여행을 갔어요. 강릉에 가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였네. 그러게, 왜 진작 안 그랬을까? 영숙 씨는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있어. 괜찮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으셨나 봐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부족함이 없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이 필요하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탐욕을 버리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하는 자가 부자다.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재산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영숙 씨는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도 불안했지만 만족을 배우고 나서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충분함을 인정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 말을 매일 하세요. 둘째, 오늘을 살아가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의미 있는 경험에 쓰세요.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여행, 새로운 배움.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욕심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욕심을 채우려 할수록 욕심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숙 씨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며 걱정하시나요? 노후가 불안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계신가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탐욕을 버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 욕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시나요? 부처님은 불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삶에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